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톡톡톡 김금자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추수감사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부들의 손길이 바빠지는데요. 또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들, 또 맛있는 거 먹이려고 주부들 바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저희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월드미션 대학교 최윤정 교수님 오셨어요.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계시고요. 오늘 또 특별한 또 게스트 같이 오셨는데요.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또 소개해 주셔야죠, 교수님. 네.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 운영하시고 또 네. 한일 법률센터를 통해서 커뮤니티 한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신 아, 그런 분 모셨습니다. 특별하시네요. 정말 네. 그럼 이 이민사회 또 이민 가정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네. 오늘 정말 좋은 게스트 모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본인은 그 주는 사랑채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박창형 목사고요. 네, 그동안 한인타운 연장제 센터 또 네. 이민 법률센터를 통해서 우리 커뮤니티에 좀 봉사 차원에서 일을 활동을 좀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1975년도에 부모님들 따라서 12살 나이에 이민을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되셨네요. 예, 그렇죠? 예. 네. 뭐 12살에 오셨는데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인타운 위에서 그 많은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데 어떻게 이런 봉사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셨습니까?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셨죠? 봉사를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이민 와가지고 네. 이제 미국에 생활하면서 살아오는 이제 그런 성장 과정에서 이제 찾게 된 그런 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12살 때 미국에 와가지고 한인들이 거의 없었던 때 네. 와서 LA로 오셨죠? 그렇죠. 그때? 네. 예, 그래서 이제 미국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그냥 뭐 영어를 ABC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앉아 있으려니까 상당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방황하는 시기를 많이 가졌어요. 네. 그래서 방황하는 시기를 갖고 그 방황하는 시기가 성인이 되는 30대까지 연결이 되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사회에서 이렇게 버림받는 네.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답을 이제 성경 안에서 또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찾으면서 네. 교회 이제 신앙을 가지고 제 인생의 목적을 찾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어떤 일이 그렇게 가장 힘드셨나요? 어떤 것이 인생활에 도전적이고 굉장히 그 청소년기를 어렵게 했던 그런 이유들이 됐습니까? 지금 이제 그때 시간을 제가 많이 돌아보는데 제일 중요했던 문제는 그 부모님들이 집에 안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학교 끝나고 오면은 부모님들은 집에 안 계시고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다 보면은 친구들을 또 도와주고 이렇게 멘토링 해주고 인도해줄 사람들이 없이 우리가 소위 방치가 된 거죠. 네. 그래도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젊은이들은 상당히 네. 그런 어떤 그 보호막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민 생활을 시작하던 12살 중학교 네. 1학년 때서부터는 전 모든 게 새로웠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잘 돼야 되는 길을 제시해 주는 분들도 없었고 네. 또 못 됐을 때 우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보호막도 없었고 네.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부모님들 탓할 수도 없고 부모님들도 열심히 또 생활을 그렇죠. 하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참 그때 그 초기 이민 생활이 부모님들한테도 힘들고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힘든 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예. 척박한 정말 이민 생활이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척박하고 네. 터프하고. 네. 예. 그런데 어떻게 좋은 그 길을 찾으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하시게 되셨어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그 두 가지 단계로 설명이 네.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황을 하면서 교회를 갔어요. 이제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인도해서 인도함 받아서 가셨나요? 아니면 스스로 가셨나요? 이제 친구들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쉬어야 될 공간이 필요한데 이제 하다 그때는 또 보면 교회가 그때 이제 예, 교회가 그런 필요해서 큰 갔었죠. 역할을 했네요. 그래서 그때 계시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그 교회가 나중에 저 같은 개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 하셨지만 네. 사실은 그곳이 제 인생의 큰 그 안식처였고 네. 또 그 인생의 길을 찾는데 큰 그 답을 준 그런 네. 시간들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교회는 갔지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네. 친구들하고 많은 이제 그 사회적인 세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제가 갈등을 많이 했죠. 네.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그 몸에 마비가 왔어요. 아. 너무 이제 심하게 친구들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도 이제 고칠 수 없는 그런 이제 병이 온 거죠. 그래서 그 병을 간호하는데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네. 제가 참 몸에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그 정도였어요. 생활을 한다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때가 연령이 어느 한 정도 되셨습니까? 22 정도 굉장히 됐었습니다. 젊은 젊을 나이신데 때. 어떻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아.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거는 아는데 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제 우선 그 제가 주님의 주의 종으로 이제 남은 평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 순간에 제가 났어요. 그때.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인간으로선 잡아줄 수 없는 길에서 돌아서게 된 동기가 네.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만난 동기였는데 돌아오고 나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주위에 보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가정을 봐도 그렇고 노인분들을 봐도 그렇고 젊은이들을 봐도 그렇고 참 많이 방황하는 고생만 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이런 분들을 돕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서 한인타운 연장제 센터를 1995년도에 설립을 해서 네. 지금 한인타운 연장제 센터를 작년까지 운영을 하면서 노인분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해드려 왔고 네, 또 네. 제공 또 뭐 봉사하면서 한인분들을 한 3,000명 정도 시민권 취득하는데 또 굉장한 도움도 공로를 드려왔고. 세우셨네요. 네. 그리고 제가 듣기는 변호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변호인이라는 직업은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갖게 되셨어요? 네,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이제 시민권 공부를 가르쳐 드리고 시민권 신청을 해 드리다 보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민법에 대한 그 질문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변호사분들이 상당히 그 많은 일이 아닌데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이제 많은 차질을 하시고 비용도 비싸고 또 잘 안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이분들한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교회가 이런 일을 좀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민국에 이제 찾아가서 좀 내가 이민 서비스를 해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어떤 모임에 저를 초대해주고 네. 또 어떤 그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연방법에 의해서 어떤 그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민법을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받으면 네. 그 사람에게 이민법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이민국에서 직접 주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변호인으로서는 그 이민자들을 위해서 주로 이제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그 일을 법률적으로 자문하시는 일을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예. 아니면은 그 외에 또 다른 법률적인 그 역할이 있나요? 도와드릴 수 있는? 이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들을 직접 그 신청하는 일을 도와드리고요. 네. 시민권이나 뭐 이제 이민 업무하고 관련된 건 다 해드리고 자문도 해드리고 네.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민국에서 저희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또 네. 교회이기 때문에 네. 그 돈을 벌기 위한 개인 사업을 하는 변호사들한테 주지 않는 특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민국에 한 달에 2번 정도 들어가서 매니저 되시는 분이나 슈퍼바이저들하고 네. 같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이민국 안에서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을 저희가 설명을 받기도 하고 또 서류를 넣는데 뭐 어떤 이유로든지 서류가 잘 끝나지 않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해결을 해줄 수 있으면 빨리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서류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저희들이 많이 풀어드릴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이민 그 트렌드도 빨리빨리 알 수 있는 그런 교육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서. 예,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가장 좋은 소스에서 정확한 답을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는 있죠. 비영리 기관으로 이것을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정말 봉사나 이런 커뮤니티 섬김이 예. 정말 주가 되는 일이긴 하겠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익보다는. 네. 그렇다면 그 많은 한인들을 도와주시면서 정말 보람되고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으실 거고 또 힘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나눠주시죠. 뭐 케이스는 상당히 많은데 머리에 떠오르는 케이스가 하나가 이제 70세 중반 되시는 분께서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시민권자하고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좀 학대를 받으셨어요. 네. 영주 친분이 없다는 이유로. 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시민권자 되시는 분이 영주권을 안 해주겠다 그래갖고 거의 이제 쫓겨나다시피 하신 분이 저희를 찾아오셔가지고 네. 저희들이 이민국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서 한 2년 만에 영주권을 받게 해드렸어요. 그 할아버지의 그 도움 없이.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받으신 지 한 5년 되셨는데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왜냐면 네. 이제 생활이 안정이 되시니까. 네. 네. 그런 일도 있는가 하면은 한 영주권 수속을 해 놓으셨는데 네. 그 이후에 그 이제 이민국에서 뭐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주지를 못하셔갖고 서류가 죽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서류가 죽은지를 모르고 7년, 8년 기다렸다가 영주권 속을 할 수 있는 줄 알고 영주권 속을 하러 저희한테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서류가 죽은 거예요. 아무나 시작도 왜냐면은 못하고. 한 5년 전에 이민국에서 뭘 서류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걸 보내주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놓쳤군요. 가족이 5분이 있는 분들이셨는데 변호사분들 다 찾아다니셨는데 이거는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네. 결정이 났는데 그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이민국에 들어가서 네. 매니저 되시는 분한테 피해자다. 변호사분이 잘 도와주지를 못했고 이번엔 영어도 못하고 뭐 자기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으니까 이거 살려달라 그랬더니 살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 2년 걸려서 살려드렸는데 완전히 절망 속에 계시던 분들이 희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네. 이제 생활하셔서 지금 뭐 네. 일하시고 잘들 네, 생활하고 계세요. 여기는 이민 생활은 신분이 정말 중요하고 그 맞아요. 신분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네, 오가는 얼마나 그런 많은 경우가 구출을. 네. 많으니까 참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는 게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이 변호인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호인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변호인이 될 수 있을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그 변호사는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되고 네. 너무 네, 해야 돼요. 이제 문턱이 너무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는 우선은 비영리 단체 소속이 돼 있어야 되고요. 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섬기는 목적으로 네. 비영리 단체 소속이 된 사람으로서 이민국에서 인정해준 어떤 몇몇 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트레이닝을 네. 뭐 우리가 학교 가듯이 네. 가가지고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가서 트레이닝 받는 거를 한 10번 정도 하면은 자격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수월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정말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정말 교회와 사회를 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 네. 그렇죠? 예, 근데 처음에 이제 목회를 먼저 시작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회를 시작하시다 보니까 뭔가 그 교회로서 커뮤니티를 좀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있으셨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목회와 이제 결합시키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제 뿌리로 돌아가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을 때 저나 저희 친구들을 교회가 좀 더 포옹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왜 네. 못했을까? 또는 제 주위의 가정들을 보면서 가정들이 이제 많이 좀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을 때 저분들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가정이 좀 더 네. 탄탄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은 해답이 뭐냐면 교회예요. 네.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당면하는 네. 뭐 자녀 교육이라든지 네. 부부셈이라든지 네. 직업 훈련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이민자들이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생활 기반을 정보적인 차원에서라든지 훈련적인 차원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창고가 돼야 되겠다. 그런 아. 어떤 구심점이 돼야 되겠다. 네.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말씀이 기반이 돼서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필요한 그 어떤 생활 터전이 말씀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 직업 훈련이라든지 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교회가 좀 더 참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연장제 센터를 하고 있을 때 네. 네. 글렌데일의 어떤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네. 자녀분이 학교에서 지금 뭐 정지 처분 당한 케이스다.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교사를 만났죠. 네. 근데 당신이 내린 결정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당신이 화가 나서 내린 결정인지 아이가 정말 잘못한 건지 당신의 의견만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학부모 회의를 통하고 교사들까지 다 모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일을 만들었어요. 유도를 예, 하셨군요. 그랬더니 이제 교사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철회를 하시고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작년에 버클리에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케이스 스터디예요. 네. 네. 만약에 그 교사 선생님이 내린 결정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였다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아마 됐겠어요? 또 다른 인생길을 네. 가게 됐을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제 그런 교사들하고 학교 네. 당국하고 얘기를 해서 실제적으로 도울 그렇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예. 근데 잘못된 아이의 잘못을 덮어주자는 건 아니지만 네, 네. 사실과 뭔가를 다 구분을 해서 결국에는 아이를 위한 네.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교회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민 생활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문제죠. 예, 자녀 문제인 키울 때. 거죠. 이제 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의지나 방법들이 이민사회가 아니면은 네. 치운 것들이 이민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힘든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누군가가 도와줄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민사회가. 맞아요. 예. 우리가 문화에 익숙하지 않죠. 언어에 네, 또 익숙하지 네, 않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도움을 누구한테 네. 도움을 청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정말 네, 귀한 네. 역할 감당하셨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목회도 하시면서 이런 센터를 비영리로 이제 운영하시고 그러시는 거죠? 네.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할 때 네.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일요일 날 이제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해야 되는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그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으니까 네. 교회가 좀 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회에다가 심어드리고 교회가 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노인 프로그램 개발한 것들이 지금 현재 그 한인타운 내 대형 교회 많이 심어져 있고요. 저희들이 이런 이민 프로그램도 교회에 심기를 또 네. 원하고 네. 그 외에 뭐 지금 시민권 신청을 도와드리다 보면 예를 들면은 다운타운에서 봉제 공장 하시다가 세금을 못 내가지고 도망가시고 지금 아주 어둡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또 교회가 좀 단합을 해서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시장이나 뭐 주정부하고 얘기를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더 교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장이 굉장히 많은데 네. 나와서 목사님들이 5명, 10명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면은 네. 우리 사회에 정말 교인들 삶에 네.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예. 예, 예, 예. 아니 저기 이 그 헤럴드에서 또 다른 방송을 이렇게 출연하신 걸 보니까 네. 그 뭐 요즘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런 트랜지션에 있으면서 이민법도 좀 바뀔 것이라 그런 이제 예상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시는 것을 네. 제가 언뜻 들었어요. 예, 예, 예. 예.
그 중요한 거는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여기서 생활을 한 사람이니까 네.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이 결정을 우리한테 유익한 결정을 내리게끔 우리가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네. 그냥 우리는 마치 손님처럼 네. 타인처럼 주는 저 사람들이 것만.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하면 그 결정에 그냥 따를 생각만 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사회의 주인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그 의식이 주인이거든요. 중요해요. 네. 예. 결국에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이 되고 그럼요. 있고 예, 예, 맞습니다. 정부가 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정부가 지금 우리한테 해가 되는 그 네, 정책을 네, 피면 안 네, 되죠. 그래서 네. 뭐 트럼프가 피는 정책이 꼭 우리한테 해가 된다,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은 시장한테, 네. 경찰국장한테, 대통령한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목소리를 내라는 그런 얘기죠. 목소리를 내고 네. 그것이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냥 목소리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선거철이 있을 때 유권자 등록도 좀 하고 네. 그죠? 그런 적극적으로. 정보 홍보도 좀 하고 네. 이런 그 활동을 교회가 하면은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들이 뭐 정치에 이렇게 뭐 참여하고 그런 일들에 직접적으로 인볼브한다. 그건 이제 사실은 좀 해석이 한국 사회하고 또 이민 사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민 사회는 좀 더 좀 사실은 교회들이 유권자로 하여금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그런 그렇죠. 소스가 되어주는 것들이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교회는 또 교회가 지켜야 되는 그 본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는 못하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들이 한미연합회라든지 네. 한인타운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그런 네. NGO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개인의 단체들하고 손을 잡아서 네.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게 목사님의 또 사역이세요. 그렇죠. 그게 또 나름대로의 목회 사역이 목회 사역이시죠. 예, 그런 색깔로 또 이민 사회를 위한 어떤 그런 봉사에 왜냐면은 예. 저도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제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편하게 행복하게 바르게 살 수 있는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배고픈 사람들한테 빵을 주는 일이었고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였고 네. 이제 그런 일을 보면은 우리 현실에 와닿는 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들에 교회가 좀 준비해서 네. 조심스럽게 그러나 계획적으로 좀 더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많이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앞으로 그 비전이나 그 사역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뭐 계획하시는 그런 일들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제 나름대로 네. 답을 찾아서 그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사회에 좀 더 깊이 참여를 해서 우리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사회에 또 우리 개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모델이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본인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는 이민 가정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이민법에 관해서 또 저 변호인으로 활동하시고 또 이민 사회 속에서의 교회 또 운영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이민 가정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다가 정말 어려운 방황 시기를 거쳐서 이렇게 정말 돕는 자로 이렇게 서신 우리 박창형 목사님 오늘 출연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웹사이트 보시면 또 이 오늘 좋은 말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땡스기빙 하루가 아니고 한 주죠. 네, 한 주 앞두고 분주하신 손길 또 놓으시고 이 자리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